것 같으냐? 망령전에서 몰골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막아야 한다. 전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정녕 무사하신 것입니까? 나도 저것들을 이용해 관제를 누릴 것이다. 죽은 왕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뒤덮을 끔찍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에 미친 조학주는 왕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금기의 꽃생사초를 사용했고 결국 왕을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리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던 지율헌의 환자들은 영신이 건넨 고기 국물을 허겁지겁 먹게 되는데 사실 그 고기의 정체는 왕에게 물려 죽은 아이의 인육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분석 포인트는 최초의 감염자인 왕은 전염성이 없었지만 인육을 통해 변이된 역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가장 본능적인 고통이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변하는 씁쓸한 현실이죠. 세자 이창은 이승희 의원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지만 도착 지율헌은 텅 비어 있었고 마루 밑에 겹겹이 쌓인 수십 구의 기괴한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체들이 모두 마루 밑에서 죽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마루 밑에 넣어놓은 건가요?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되니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밤이 깊어지고 동네 관아에 정적이 찾아오자 모두가 안심하던 그 순간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낮 동안 마루 밑에 겹겹이 쌓여 숨죽이고 있던 수십 구의 시체들이 관절이 꺾이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동시에 깨어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 괴물들이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라 오직 인육을 향한 본능만 남은 굶주린 짐승처럼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자 이창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참혹한 사륙의 현장을 보며 경악하지만 정작 백성을 지켜야 할 관리들은 자기 목숨만 챙겨 달아나기 바빴죠. 여기서 킹덤이 단순한 좀비물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드러나는데 바로 신분사회의 모순입니다. 굶주림에 못 이겨 인육을 먹고 괴물이 된 백성들과 그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관리들과 양반들의 대비는 역병보다 더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학주의 아들 조범일은 세자를 잡으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괴물들의 위험성을 간과하다가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생사초와 역병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비는 스승인 이승희 의원의 일지를 통해 이 병의 원인을 파악하려 애쓰는데 과연 이 괴물들이 정말 낮에는 잠이 들고 저녁에만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한편 조학주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복수를 계획합니다. 세자를 죽이기 위한 명분이 생긴 건데요. 이를 이용해 세자를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우며 권력을 장악하려 합니다. 죽은 자보다 산 사람의 탐욕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창은 이제 괴물들과 조학주의 추격대라는 양면의 적을 상대하며 상주로 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관료들이 백성을 버리고 타고 떠난 배 안에 사실은 감염된 시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폐쇄된 배 안에서 그것이 깨어나는 순간 그 배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텐데 과연 그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서비와 함께 사투를 벌이는 의문의 남자 영신은 왜 군인들조차 놀랄 정도의 뛰어난 사격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킹덤의 세계관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다시 한번 소름이 돋을 겁니다. 동네를 탈출해 상주로 향하던 배 안에서 단 한 명의 이기심이 어떤 대참사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귀중품을 챙기려다 시신이 든 상자를 몰래 열어버린 그 순간 평화로웠던 배 위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분석 포인트는 이 역병이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 신분사회의 견고한 벽을 어떻게 허물어뜨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배 안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위가 인육을 탐하는 괴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야 깨닫게 되죠.
한편 세자 이창은 상주로 향하는 길목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백성들의 현실을 마주하며 진정한 리더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배고픔에 지쳐 인육을 먹었던 백성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관군들과 그들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창의 대비는 킹덤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설정은 서비가 발견한 이승희 의원의 일지 속에 숨겨진 생사초의 진짜 비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꽃이 무언가 거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암시는 킹덤을 더욱 현실적인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창 일행이 감염된 시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조상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창의 외침은 씁쓸한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죠. 하지만 조학주의 추격은 더욱 집요하고 잔인해집니다. 상주에 먼저 도착한 그 피비린내 나는 배가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대한 덫이었을까요? 상주에서 이창 일행을 맞이한 건 전설적인 영웅 안현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소름 끼치게 주목해야 할 분석 포인트는 안현대감과 그의 가신들이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무술 실력과 침착함입니다. 수십 마리의 좀비들이 때로 몰려오는데도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이들과 싸워온 숙련된 전사들처럼 너무나 능숙하게 목을 베고 퇴치하죠. 여기서 시청자들은 강력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역병은 동네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요? 이 의문은 킹덤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됩니다. 세자의 행방을 조학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밀정의 존재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듭니다. 저의 일행 중에 조학주 사람 있습니다. 상주 성벽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괴물들과의 공성전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죠. 단순히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횃불과 함정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좀비들을 몰아넣는 장면은 명장면 중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서서히 다가오는 기상 조건의 변화입니다. 이창과 안현대감의 군사들이 괴물들이 잠든 낮 시간을 이용해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서비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괴물들이 활동을 멈춘 이유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이유가 맞을까요? 서비가 발견한 진짜 진실은 햇빛이 아니라 바로 온도가 이 괴물들을 움직이는 스위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오고 기온이 낮아지면 그들이 무서워했던 태양은 더 이상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소름 끼치는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정적을 깨고 아침 안개 너머로 수만 마리의 좀비들이 해를 등진 채 지옥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해가 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좀비들의 파도는 한국 장르물 역사상 최고의 엔딩이자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순간입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중전이 권력을 위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이용해 거대한 음모를 완성하려 하죠. 성 밖은 굶주린 시체들이, 성 안은 탐욕에 미친 산 사람들이 조선을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이창은 과연 낮에도 멈추지 않는 이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주 내부에서 끝까지 정체를 숨긴 밀정은 누구이며 조학주가 준비한 진짜 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드라마 시즌 1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즌 1의 충격적인 엔딩에 정신이 아찔하시겠지만 사실 제작진은 곳곳에 더 소름 돋는 떡밥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시즌 1을 보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의문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밀정의 정체입니다. 세자 이창의 행방이 조학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건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세자의 곁을 지켰던 무영일까요? 아니면 속을 알 수 없는 영신일까요? 두 번째는 안현대감의 이상한 침착함입니다. 처음 본 괴물들을 마치 훈련된 군사처럼 능숙하게 베어넘기던 안현대감의 모습. 혹시 그는 3년 전 상주에서 이미 이 괴물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 번째는 가장 소름 돋는 중전의 비밀입니다. 조학주조차 모르게 가짜 임신을 유지하며 민가에서 임산부들을 모으고 있는 중전이 대체 어떤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피비린내 나는 욕망의 끝이 어디일지가 시즌2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의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온도에 적응한 괴물들이 낮에도 쏟아져 나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창은 과연 살아남아 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저 그 공포의 서막을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밀정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안현대감은 정말 세자의 편이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곧이어 더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시즌2에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조선을 덮친 역병의 진짜 근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